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또 난이도가 있는 재산세 단원이 되죠. 재산세. 여기는 세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됩니다.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출발하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특징이 나오는데 특징은 우리가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된다고 그랬죠. 뭐 자치도, 자치시는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자 도청, 구청에서만 걷는다. 도구세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시, 군, 구세가 됩니다. 해서 시군구세다. 그런데 서울만 예외가 있어요.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그럼 재산세는 일단 구청에서 거두니까 구세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청에서 거둔 걸 특별시로 보내줍니다. 50%를. 그럼 특별시에서 이걸 믹스를 해가지고 다시 25개 구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뭐예요? 재산세가 많이 거치는 구청에서 좀 걷어가지고 또 재산세가 덜 거치는 구에다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개념이죠. 이건 괜찮은 거죠. 따라서 서울만 특별시에서 관계를 한다. 그래서 서울만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방세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세권자는 3개만 꼽아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뭘 느끼셨죠?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시가 관여할 때가 있어. 특별시세가 있어.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에서 관여를 안 해요. 혼자 튑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정답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오냐? 이거 말고도 다른 지방세를 갖다 여러 개 쓰고 다음 중 특별시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다른 것들을 또 특별시세를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얘만 알면 돼요. 그래서 혼자 튀는 등록면허세는 도세면서 구세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대부분은 특별시에서 관여가 되니까 특별시세에 해당이 되더라. 끝.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시군구세다. 서울만 특별시에서 관여를 하니까 특구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서울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서울이 특별시에서 재산세 관리한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시군구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자, 이제 요걸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예요. 뭐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랬을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우리가 취득세를 가져다 쓰고 그럼 강남구에서 입이 이만큼 나오니까 알았어. 너는 재산세 매년 받아서 써.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 뭐가 있냐?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그럼 취득세는 경기도에서 써라. 그 다음 재산세는 성남시에서 매년 받아 써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강원도 영월군이 나와 있다. 그러면 도에서 취득세 갖다 써. 그 다음에 군에서 재산세 받았어.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쓴다.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암기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죠.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공부상이라는 건 등기부상을 얘기하죠. 그럼 등기부에는 농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의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적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농지로 돼 있으면 농사 지으라 이거예요. 그럼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 근데 공부상으로 등기부상에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잡초가 우거지면은 너는 이건 농지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조세에서는 두 가지. 땅 중에서는 농사 짓는 땅, 농지. 그 다음 건축물 중에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 농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쌉니다.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너 등기부에는 농지로 돼 있지만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라는 것, 개인의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죠. 일일이 개인 걸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1년의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1년의 하루 기준일을 선포하니까 요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됩니다. 요 날짜에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그 날을 과세 기준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이다. 이건 고정이 돼 있죠.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 올해 재산세 내야 돼. 6월 1일 날 재산이 없어. 그럼 재산세 안 내도 된다는 것.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선불이야. 그리고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런 징수를 보통 징수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개강 첫날인가 설명했죠.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건 정부가 몰라. 그럼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취득세 신고를 했으면 내가 어떤 재산을 보유했나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부가 내 재산을 뭘 갖고 있는지 알면은 난 신고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때 돼서 고지서 보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돈만 잘 내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고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온다. 그 다음 물납과 분할 납부가 있다.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물납이라는 것도 허용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자세한 거는 재산세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설명 들어갈 겁니다. 다른 건 세금을 갖다가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분할 납부가 있다. 분할이라고 하는 건 두 번에 나눠내는 걸 분할 납부라 얘기하죠. 줄여서 분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낼 수도 있고 또 일시불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눠낼 수도 있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세금의 액수가 크구나. 세금이 금액이 크면은 현금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야 물건으로 내. 또 금액이 크니까 야 너 부담되지. 두 번에 나눠서 내. 분납제도가 있다. 그래서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는 건 재산세뿐이 없습니다. 지방세에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세부담 상한은 뭐냐? 아무리 올해 집값이 급등하다 하더라도 다 내지 말어. 작년 납부한 금액에 여기까지만 내. 초과해도 낼 필요 없어. 이게 세부담 상한 규정이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집값 폭등됐을 때 세금 폭탄을 좀 빠져나간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재산세 마지막에 요거 다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 소액징수 면제도 뒤에서 나올 거지만 요거 미리 할게요. 소액, 액수가 적은 건 징수를 면제, 포기한다.
다시 말해서 액수가 적으면 걷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떤 것들이 되는 거냐? 바로 이런 것들이 되죠. 요거예요.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 근데 고지서 한 장당 인쇄에서부터 우편 발송할 때까지 들어간 돈이 2,000원이 들어간대요. 2,000원. 이것도 이제는 개정돼야 되겠죠? 올라가겠죠? 비용들이 워낙 커지니까. 고지서 한 장당 비용이 2,000원 들어. 그럼 우리가 공식에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이 1,500원이더라. 그럼 1,500원을 걷기 위해서 2,000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적자 보겠죠. 이런 경우는 아깝지만 징수를 포기한다. 안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적자는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징수를 포기해요. 자, 이제 세법에서 많이 나오는 것, 조심해야 될 것. 미만, 초과, 이상, 이하. 별거 아닌 건데도 많이 실수를 해요. 여기도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에 몇 번? 딱 2,000원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000원인 경우에는 뒤에 지문이 2개 나오죠. 2,000원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은 징수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죠. 딱 2,000원. 그럼 우리가 미만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99원까지는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딱 2,000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전설 속에 유명한 본전치기예요. 그러니까 2,000원 거들라고 2,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돼도 좋다 이거예요.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2,000원 미만이면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나와 있는 건 이제 고지서가 나오는데 꼭 명심하셔요. 토지. 조금 있다가 과세 대상을 배우겠습니다만 미리 토지는 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다. 그럼 관할구역이 강남구예요. 시군구세니까. 그럼 강남구에 토지가 몇 필지가 있다. 그럼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가 나갑니다. 토지는 합산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그러나 나머지 것들 그중에 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강남구에 아파트가 3채가 있다. 그럼 고지서는 주택별로 따로 3채가 있다. 고지서 몇 장 나와요? 3장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토지와 주택만 먼저 알아두면 돼요. 토지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강남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물건도 중요하지만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 명의로 합산을 해서 한 장. 그래서 인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이다 그러면 소유자 필요 없어. 물건별로 고지서 보냅니다. 따라서 물건별로 각각의 고지서. 따라서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물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5개를 배울 텐데 일단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그 다음에 주택은 각각의 고지서가 나온다. 그럼 주택이 많이 나오는데 주택은 옳은 지문 나왔을 때는 2개의 주택이란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합산해서 이런 틀린 지문이 되고 각각 주택별로 이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되죠.
그건 뒤에서 이제 더 배우실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지 합산해서 한 장의 고지서, 주택 따로 각각의 고지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특징 중에서 이런 것들은 재산세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해서 특징은 다 중요한 것이 되더라.